네, 안녕하세요.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문승환입니다. 일단은 제가 이번에 한가람고 반을 이제 오픈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사실 이렇게 한가람 반을 오픈하게 된 이유에는 크게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학교별 반에 대한 기억이 적어도 아직까지는 되게 좋은 기억들만 남아있어요. 제가 한가람고 반 말고 어떤 반을 맡고 있냐면 서울국제고 반을 맡고 있어요.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이 학생들은 지금 두 번째 서울국제고 학생들이고요. 이 학생들 15기고 제가 13기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처음에 사실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 저는 솔직히 말하면 하기 싫었습니다. 왜냐면 사실 학교별 반이라는 게 한계가 명확하거든요. 왜냐면 한 학교에서만 수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봤을 때 학생 수가 사실 커지기가 쉽지가 않은 반이에요. 오히려 연합반을 했을 때 학생 수가 커질 수 있는 그런 반이기 때문에 사실 학교별 반을 만든 거에 대해서 사실 되게 뭐랄까요? 거부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작을 했을 때에도 제가 서울국제고반을 학생 4명을 데리고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속상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학생들이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도 너무나 저랑은 잘 맞는 학생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학생들을 4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최대 17명까지 이렇게 규모를 키우는 그랬었던 아주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도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성적이 차이가 너무 심했어요. 그 첫 테스트를 봤을 때 100점을 맞은 학생들도 있는데 50점대를 맞은 학생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상담실에 가서 얼마나 우는 소리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저 이거 수업 도대체 어떻게 하냐. 애들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거 수업 못한다. 어떻게 하냐. 계속 이렇게 우는 소리 많이 했었는데 사실 우는 소리 했지만 사실 어떻게 해요. 버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이를 갈고 수업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어느 결과까지 만들어봤냐면 실제로 1학기 내내 70점대 초반에 맞던 학생을 2학기 때 제가 90점대, 80점대 이렇게까지 성적을 조금 만들었고 그래서 아직 제 머릿속에는 단일 학교별 반이 뭐 인원수의 한계는 있을지언정 조금 뭐랄까요 적어도 저한테는 좋은 기억을 많이 줬던 그런 이제 기억이 있어서 학교별 반을 새로 오픈을 하게 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교도 아니라 한가람고 반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국제고반 말고 다른 반들은 연합반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뭐랄까요? 물론 모든 학생들이 다 저한테 너무나 예쁩니다. 그렇지만 저한테 조금 뭐랄까요? 좋은 기억을 줬던 그런 학생들이 유독 한가람고 학생이었어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제가 지금 말하려는 친구가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여름방학 때 처음으로 들어왔던 학생이었어요. 제가 1학기 중간고사 점수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기말고사 점수가 역시나 50점대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제 상황으로는 그 학생이 들어오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높은 연합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높은 반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학생이 들어오면 안 되는 케이스인데 이 학생이 들어온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선행을 조금 나름 뭐 열심히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 반에 입반하게 되었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아무튼 또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또 잘 따라오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둘 다 수학을 100백 맞으면서 전체 1등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조금 더 눈이 가는 학생이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한가람고가 바로 이 학원 바로 옆에 있잖아요. 특히나 수학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서 수업을 안 하고 저쪽에 부영 그린타운 3차에 거기에 수업을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오히려 더 가깝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있으니까 조금 케어하기에도 좋고 제가 학생들을 자꾸 뭐 필요하다고 더 부를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학교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한가람고 반을 선택을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가람고 반을 런칭을 하게 되었고요. 사실 제가 예비고1 이제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설명회가 이제 4번째인가 5번째인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설명회를 설 때마다 제가 다른 주제로 하려고 좀 부단히도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첫 설명회를 섰을 때는 그래서 중학교 수학과 고등학교 수학은 어떠한 차이점을 보이는가에 대해서 어머니들께 말씀드렸고 두 번째 설명회 때는 제가 고등학교 수학은 그래서 어떤 과목이 있고 과목들 간에 어떤 특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회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섰던 설명회가 제 기억에 한가람고 반 런칭한다고 처음으로 섰던 설명회였고요. 요게 이제 그 다음 설명회예요. 그래서 사실 매번 고민합니다. 오셨던 분들이 이제 또 오실 수도 있다 보니까 그리고 설명회 영상은 대부분 이제 영상으로 남거든요. 그래서 주제를 최대한 안 겹치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주제로 조금 어머니들께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매번 설명회 할 때마다 저희 반에 대한 설명을 되게 너무나 좀 가볍게 했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그것보다 오히려 수학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반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너무나 조금 한 것 같아서 이번에는 조금 제가 어떻게 반을 운영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조금 오늘 설명에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 한가람고반 같은 경우에는요, 3월 5일 일요일에 개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너무나 당연하게 수업하는 대상은 한가람고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전부 다 되느냐?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사실 뭐 그런 학생이 뭐 아닌 학생이 있을까 싶기는 하지만 일단 수학상을 적어도 1회 이상. 사실 가장 바람직하고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긴 합니다. 최소한 커트라인을 1회 이상으로 두어서 일단 오픈을 할 계획이고요. 일단 수업을 하는 요일과 시간은 목요일에는 저녁 시간에 할 거고 일요일에는 오전 시간에 할 겁니다. 근데 여기 그 밑에 줄을 보시면 알겠지만 목요일 수업을 제가 지금 현재 수업을 하고 있는 고1 스카이반과 합반에서 진행을 할 거예요. 즉 이틀 중에서 하루를 같이 진행을 할 거란 얘기인데요. 교실을 따로 쓰거나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이름 말 그대로 합반을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같은 강의실에서 같은 수업을 진행을 할 계획이에요.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 학교별 반의 장단점이 너무나 뚜렷합니다. 장점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에 특화된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단점이 어떤 게 생기냐면 고여버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결국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능까지 치러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수시로 대학을 간다 할지라도요. 최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수능을 치르게 될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학교별 반으로만 운영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너무 자기 학교 내신 시험에 이렇게 맞춰진다고 해야 될까요? 만약에 그 학교 시험이 난이도가 충분히 어려우면 괜찮아요.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학생들이 거부감이 없는데 학교에 만약에 시험 난이도가 어렵지 않은 학교들이라면 학생들이 어려운 문제를 자꾸 은연중에 버려요. 요거까지는 안 나올 텐데 요거까지는 안 나올 텐데. 근데 그게 초반에는 내신 대비하는데 괜찮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선택과 집중이니까. 근데 나중에 결국 수능까지 봐야 된다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어려운 문제를 버리게 되면 사실 가면 갈수록 수학시험 이제 모의고사나 뭐 수능이 점점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도저히 수능에서 힘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이제 사태를 방지를 좀 하고자 저는 연합반이랑 이틀 중에서 하루는 합반에서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수업 내용은 수학상 내신 대비를 진행을 할 거고요. 교재는 자체 교재나 개인별 시중 문제집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일단 수업은 항상 자체 교재를 진행을 할 거고요. 저 시중 문제집은 아이들 과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궁금해지는 게 그럼 교재는 도대체 어떤 자료들로 구성을 하시느냐 할 거냐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참고하려는 자료들을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너무나 당연하게 내신 기출입니다. 우리가 일단 1차적으로 대비해야 되는 게 내신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내신 시험이기 때문에 내신 시험을 가장 잘 담고 있는 자료는 내신 시험 문제겠죠. 그래서 내신 기출 문제들로 일단 첫 번째 교재를 구성을 할 건데요. 제가 강사를 쭉 해오면서 이제 그동안 이제 치러졌었던 서울권 학교들의 기출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요거는 당연히 전부 다 보지는 않을 거고요. 왜냐면 조금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난 이제 시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행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과거 문제들은 유행에 조금 안 맞기 때문에 제외를 할 거고요. 작년이 2022년을 제외한 최근 3개년을 참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지들이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의 1년에 보통 30에서 많게는 50개까지 학교 시험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들이 보통 시험지가 하나당 20에서 25 정도 사이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충 30개 학교라고 봤을 때 1년에 600개에서 700개 정도. 그러니까 3년치를 보면 거의 2000문제가 돼요. 당연히 그 2000문제를 다 학생들한테 적용시키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 당연한 얘기지만 쉬운 문제들 걸르고 혹은 이건 도저히 앞으로 나오면 안 돼 같은 문제를 버리고 그 다음에 너무나 어려워서 사실 현실성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들까지 제끼고 나면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 갖고 일단은 교재를 만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궁금해지는 게 그럼 작년 거는 왜 안 쓰느냐? 바로 테스트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작년 시험지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를 진행을 할 거고요. 앞에 있는 사진은 제가 실제로 제 파일들입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이렇게 생긴 시험지 가지고 시험을 진행하고 있구나 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 내신 시험이다 보니까 물론 객관식도 있겠지만 아래처럼 서술형 문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답안지를 작성할 때도 제가 애초에 객관식과 서술형 나는 따로 마련을 해서요. 서술형은 진짜 학교에서 이제 시험 치르듯이 서술형으로 작성하기 시키고요. 제가 수업을 하는 동안 조교님이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부분 점수 매겨서 채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최근 5개년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을 참고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면요. 고3을 제외해놓고요. 1, 2학년들은 3월, 6월, 9월, 11월에 모의고사를 치르게 됩니다. 근데 3월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들이 입학하자마자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내용 가지고 시험을 봐요. 그래서 3월 모의고사는 그래서 참고를 안 하고요. 그 이후 시험에 해당하는 1학년 거는 6월, 9월, 11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도 3월에 시험을 보는데 아직 2학년 내용을 안 배웠잖아요. 그래서 1학년 내용들 가지고 시험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3월 모의고사까지 5개년 자료들을 참고를 해서 교재를 만들 예정이에요.
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내신 기출사라고 하는 이 교재를 사용을 할 거고요. 참고로 앞에 보이는 사진은 작년 표지입니다.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이건 의견인데요. 저는 보라색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근데 원장님께 직접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여기서 조용히 몰래 얘기를 합니다. 일단 이 내신 기출사가 뭐냐면요. 저희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고 있는, 컨텐츠팀에서 제작을 하고 있는 학원 자체 교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18년부터 20년까지 내신 기출을 가지고 이제 교재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난이도에 따라서 A단계, B단계, C단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교재들로 한 번 더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출판사 문제 자료를 볼 겁니다. 앞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왼쪽부터 대단한 평가 문제, 중단원 평가 문제, 수능 기출 문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출판사에서 한가람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한가람고는 수학 이제 교과서를 신사고 교과서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신사고를 비롯한 이런 출판사에서요, 교과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보고 참고를 하라고 문제 자료 같은 게 나와요. 그게 지금 요건데요. 그 자료들을 당연히 선생님들께서 참고를 합니다. 실제로 많은 학교까지는 아니지만 적지 않은 학교에서요, 이 자료를 뽑아서 그대로 주는 학교도 있고요. 혹은 이제 그 선생님들만의 양식에 맞춰서 바꿔가지고 제공을 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당연히 선생님들이 많이 참고를 합니다. 왜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 퀄리티가 나쁘지 않아요. 시중 문제집들에 밀리지 않는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많이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역시나 이것조차 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자료들도 학생들에게 나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기타 자료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제가 학생들한테 뭐를 하고 있냐면 이제 매일매일 테스트를 치르잖아요. 물론 이제 그날 오답을 다 완료해서 귀가를 하긴 합니다만 학생들이 사실 사람인지라 많이 까먹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잠깐 기억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잠깐 고치지만 뭐 하루라도 지나면 그냥 깜빡하고 까먹어버리는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냐면 그동안 봤던 테스트들 중에서 오답률이 50% 넘어가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모아서 시험을 다시 또 치르고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학생들이 모르는, 사실 오답률이 50% 넘어가는 것들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실 많은 학생들이 틀렸다는 얘기니까 난이도가 어려웠던 혹은 많은 학생들이 걸리는 함정이 있던 아무튼 많이 틀리는 문제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조금 반복적으로 볼 수 있도록 물론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가 이거 내가 틀렸었네 하면서 여러 번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복습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거 말고도 할 게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학생 스스로의 힘에 맡기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주기적으로 오답률이 50% 넘어가는 그런 문제들을 모아서 다시 재시험을 치르고 있고요. 옆에 있는 것들은 최다 빈출 유형입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을 모아서 이렇게 단원별로 또 이제 자료를 배포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가 일단 제가 교재를 만들 때 참고하는 자료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 우리 반 같은 경우에는 클리닉을 조금 다른, 죄송합니다. 교재.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네, 이런 자료들을 제가 참고하고 있구나. 앞에 썼던 거 다시 한번 그냥 제목만 적은 거예요. 네, 이런 자료들을 참고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우리 반 클리닉 같은 경우에 조금 뭐랄까요? 다른 선생님이 다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조금 다르게 하고 있어서 이 부분까지 설명을 하고 마칠까 해요. 저 같은 경우에 클리닉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냐면, 물론 모두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제가 이제 이렇게 주변을 조금 보면, 조금 의무로 참석을 시키지는 않더라고요. 왜냐면 학생들이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실 학생에 따라서는 사실 뭐 질문해야 될 거나 그런 게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의무로 진행하진 않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첫 해부터 그냥 의무로 시켰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게 조금 더, 학생들을 처음에는 힘들어해요. 선생님 이거 와야 돼요? 이렇게 하는데, 오래 계속 해왔던 학생들은 꼭, 그래도 이렇게 계속 불러서 오히려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제 몸은 조금 더 힘들지만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가르치는 모든 학생들은요,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클리닉을 오픈해놓고 있어요. 이 시간들 중에서 학생들이 참여 가능한 시간에 와서 3시간 이상을 참여하게 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요. 그래서 항상 언제 조사를 하냐면요, 일요일에 클리닉을 하다 보니까 그 직전 수업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가람고반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 오전 수업이고 목요일 저녁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목요일 저녁 때 제가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아마 이제 근데 아무래도 이제 한가람고반은 일요일 오전에 했다 보니까 일요일 오후 시간에 하는 경우가 많겠죠. 아마 그렇게 되긴 할 텐데 일단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귀가하기 전에 너네 클리닉 몇 시에 올래?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그 학생들이 얘기하는 시간에 제가 기록을 해놔요. 그러면 다음날 돼서 그 시간까지 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30분 이상 지각할 경우에는 제가 조교를 통해서 어머니들께 문자를 보냅니다. 클리닉 몇 시까지 오긴 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이렇게 문자를 드립니다. 한번 확인 부탁드려요. 이렇게 아마 보낼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학생들이 클리닉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일요일은 아무래도 제가 일요일 아침에도 이제 한가람고 수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후 시간과 저녁 시간 다 수업을 진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클리닉 감독을 제가 직접 하지는 않고요. 물론 쉬는 시간 중간중간에 확인을 하겠지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제가 직접 하진 않고요. 그 시간대에 조교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조교들은 당연히 서울대 이과계열, 전원 다 서울대 이과계열인 학생들만 지금 제가 조교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시간대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자습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조교가 제 자리에 항상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모르는 게 생길 때마다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 클리닉을 이렇게 의무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사실 일요일에 이제 다른 학원 때문에 시간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경우에는 일요일에 진행을 하진 않고요. 제가 수업이 없는 시간대, 예를 들어서 토요일 같은 경우에 제가 저녁 시간밖에 없어요, 수업이. 그래서 토요일 오전이나 토요일 오후 시간에 비어 있잖아요. 뭐 그 시간을 활용한다든지, 혹은 제가 평일 중에는 월요일, 화요일이 휴일이기는 한데 정 안 되는 학생이 있으면 그때라도 해야죠. 그때라도 하긴 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머님께 너무 죄송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사실 수업을 하다가 중간에 왔어요. 그래서 너무나 죄송하지만 제가 뭐 질문이나 더 추가적인 시간을 못 드릴 것 같고 제가 지금 바로 내려가 볼게요. 그래서 혹시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요, 상담실 통해서 연락을 주시거나 혹은 상담실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